감사드립니다. 영화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기말의 사랑 기자간담을 진행 예정이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출을 맡으신 임선혜 감독님과 유영, 임선우, 노재원, 문동혁 배우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선혜 감독님부터 와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기말의 사랑을 연출한 임선혜입니다. 어제 눈이 왔는데 오늘 불편함 없이 오셨을까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기말의 사랑에서 연기 역할을 연기한 이유영입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기말의 사랑에서 뜨거운 심장을 가진 여자 이진을 연기한 이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기말의 사랑에서 구석기 구도영을 연기한 노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준 역할을 맡은 문동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쓸 때만 해도 이렇게 사실 이게 2013년에 졸업작품으로 썼던 시나리오인데요. 10년 후에 다시 Y2K가 이렇게 유행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당시에는 원래 현재 이야기로 썼었다가 다시 이제 영화를 다음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할 때 이 시나리오를 들춰봤을 때 좀 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주인공 영미가 영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소심하고 좀 폐쇄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런 인물이 유일하게 이제 자기 선택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백을 할 때 뭔가 큰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세상이 멸망한다, 곧.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마음을 누군가한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엉뚱한 생각으로 세기말이라는 설정을 했는데 제목이 세기말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세기말이라는 배경이 또 이 영화의 주요 시대 배경이기도 하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명이 또 세기말이에요. 주로 이렇게 약간 외모가 비호감일 때 혼란스럽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세기말이어서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또 캐릭터 디벨롭을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 이거 대본 받아서 읽었을 때 초반에 진짜 숨 막히는 전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미의 스토리가 초반에 나오는데 그 부분이 너무 흥미진진해서 숨을 쉬고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어서 초반부터 정이 가는 그런 대본이었던 것 같고 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캐릭터였어요. 해보지 못한 캐릭터이기도 했고 이상하게 사랑스러우면서 굉장히 폐쇄적인 인물인데 사랑스러우면서도 뒤로 갈수록 좀 이상한 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임선우 배우님? 저는 영미 역이 이제 정해지고 난 뒤에 그리고 캐스팅 제의를 받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 느낌인데 유진이의 심장 소리가 계속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시나리오 안에서.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 읽고 나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느낌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동시에 이 작품은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선혜 감독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 개인적인 교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진짜 처음 뵀는데 그 처음 만남에서 임선혜 감독님이 저에게 맨드라미 꽃을 정말 큰 다발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우 씨 저랑 할 거죠?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받기 1년 전에 감독님께서 한번 꼭 작품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꼭 언젠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1년 뒤에 세기말의 사랑 시나리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내가 도영을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도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깊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서 감독님이 나를 너무 좋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결정적인 마음이 들었던 건 감독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도영은 무조건 재현 씨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무조건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전 준이를 먼저 봤고요. 준이의 어떤 그런 대사들을 먼저 보고 준이만 보고 달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시나리오를 봤는데 일단 준이는 제가 하기에 되게 제가 좋아하는 연기 스타일의 어떤 것들,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재밌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캐릭터여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고 나서 시나리오를 봤을 땐 그런 인물이, 그런 사랑스러운 인물들 사이에서 휘젓고 다니는 게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 평소에도 휘젓는 걸 아주 좋아해서 시나리오 아주 재밌게 읽었고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사실은 모델이 있었어요. 제 친척분 중에 정말 유진처럼 근육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정말 예쁘고 까칠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분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20살 때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취향이나 성격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유진은 장애인이다가 캐릭터가 아니라 그런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제가 또 그분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으로부터 많이 좀 각성이 일어났던 점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기존에 이제 뭐 영화나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보통은 뭐 희생이나 뭐 장애를 극복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영화에서 유진의 병명이 정확하게 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게 자세히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것 자체가 저는 그냥 유진을 유진과 영미가 어떤 한 사람을 되게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로서 그리고 싶었어요. 다만 우리의 주인공이 한 사람이 그냥 장애인이라는 것. 그래서 다양하게 좀 영화 속에 다양한 주인공들이 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유진이 장애를 가진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또 유진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이 장애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혹시나 누군가에게는 어떤 제가 잘못하면 신뢰가 되진 않을까, 이런 종류의 여러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 근데 감독님께서 저에게 그 이모님과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이모님과 실제 만나 뵀는데 제가 본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한 인간이었거든요. 함께 대화를 나눴던 한 3시간 동안 그 3시간의 대화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만남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줬던 것 같아요. 내가 배우로서 표현해야 할 것이 유진의 장애인가? 유진의 장애를 리얼하게 표현하는 게 정말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생명을 표현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해야 될 부분은 장애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유진의 그 삶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연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주로 누워있거나 아니면 앉아있어도 상대방은 제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거나 아니면 뭐 그런 옆에 서 있거나 그래서 처음으로 상대방의 눈을 거의 보지 못하고 연기를 해야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정말 상대 배우들이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셔서 저에게 너무 정확한 어떤 것들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보지 않고도 제가 같이 리액션을 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기조로 보자면은 영미가 그러니까 흑백에서는 좀 어떤 비하학적인 구도 안에서 굉장히 구석에 좀 몰려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그런 인물을 좀 그리기 위해서 약간 영미를 좀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그치만 도영과의 씬에서는 일종의 뭐 오브 더 숄더 샷이다 했을 때 영미를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영미를 정중앙에 두고 되게 평등하게 가장 영미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도영과의 씬은 굉장히 수평적인 느낌으로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다시 새천년이 돼서 컬러가 됐을 때도 나중에 영화를 2번 보신다면 영미나 유진은 저는 정중앙에 배치하는 위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도 아까 선우 씨도 말씀하셨지만 둘이 나란히 눈을 보고 대화하는 장면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누워있는 사람이 올려다보는 장면이라던가 그거를 반대로 누워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영미가 이렇게 아래로 보는 시선을 좀 배제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조는 수평이었어요. 그래서 평등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두 인물이 세상에서 이 소외된 인물들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식의 좀 기조를 가지고 했고 특히 영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원형의 이미지들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영미는 어디로 보나 한쪽으로 몰려있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수평적인 이렇게 이 세상에서 굉장히 평등하게 잘 굴러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뭐 그런 조금 디테일한 부분도 다뤘고요. 그 다음에 흑백과 컬러의 구분은 저는 선입견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영미 사실 이게 정확하게 1999년과 2000년을 그러니까 흑백과 컬러를 나눈 게 아니라 영미가 떡국을 먹는 장면은 정확하게 2000년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또 1999년과 2000년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미가 출소를 하고 난 이후가 총 천연색인 2000년대로 새로 다시 걸어 나온다. 근데 다만 영미는 원래부터 색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흑백 장면으로 볼 때 영미의 의상이나 이런 게 대부분 무채색이라든지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그 핑크색 운동화도 뭐 흰 운동화가 좀 많이 더러워졌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전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미는 원래 좀 색이 바랬을 뿐이지 색을 지닌 인물 반대로 이제 유진 같은 경우는 뭐 몸이 죽었기 때문에 약간 무채색 계열을 입긴 하지만 과거에 뭐 그 클럽 앞에서 유진의 옷을 영미가 대신 입기도 하잖아요. 원래 유진도 되게 컬러를 많이 지닌 사람인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 좀 색을 잃어갔던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자기 색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거 중간에 회상 장면이 왜 컬러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부터 영미는 컬러의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선입견 그래서 영미의 회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저는 컬러로 바꾸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쓰면서 아주 간단한 로그라인을 하나 생각해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뭐였냐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질투하는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보통은 좀 반대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시작하면서 원래 기획에는 조금 더 영미를 더 못생기고 유진은 더 예쁘고 뭔가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쓰면서 저 안에서도 좀 각성이 일어났던 거죠. 누군가가 예쁘다, 안 예쁘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이고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그런 어떤 뭐 서로 가지지 못한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질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역시도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정한 기준에서 조금씩 미달된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좀 못생겼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좀 반짝거리는 사람인지를 서로를 통해 좀 발견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네, 저는 세기말이라는 별명을 가진 영미가 칙칙하기도 하고 컴플렉스도 있고 자존감도 낮고 세상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두려움을 안고 숨어 사는 그런 인물인데 사람들도 자기를 피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너무 과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하거나 억지스럽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납득이 될 정도로 조금 비호감인 외모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얼굴에 분장을 더 할지 주근깨라든가 뭐 점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감독님께서 덧니를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덧니를 듣고서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기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실제로 그 덧니를 꼈을 때 어눌해지는 발음이 영미의 캐릭터에 좀 녹아들어서 캐릭터를 만들기 좀 더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덧니를 만들 때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뭐 덧니 한 2-3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께서 그건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하셔서 덧니 1개 정도로 해서 2개 했나? 3개, 제가 한 3개 하자 그랬고 감독님께서 2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하셔서 덧니 2개를 맞춰서 발음 연습하면서 연기를 준비했고요. 가발 같은 이건 가발을 쓰고 한 건데 처음에는 대본에 핑크 머리였어요. 그 원래 대본에 있던 설정이었고 그 부분이 너무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제 5원소에 나오는 밀라 요보비치 그 머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것도 설정 감독님께서 그래서 이 빨간 머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도형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되게 복잡한 얼굴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제가 복잡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복잡했고 네, 도형을 연기하면서 준비하면서 점점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무언가를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도형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어떠한 캐릭터성을 드러내기 이전에 내 안에 이미 도형이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조건 없이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이라는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갖고 연기하려고 애썼습니다. 발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근황이 없었던 이유는 세기말의 사랑을 촬영 중이어서 2022년도 겨울에 세기말의 사랑 영화를 촬영하느라 뭐 다른 드라마나 매체를 통해서 인사드리지 못한 것 같고요. 오늘 쉬진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공백이 있는 것처럼 세기말의 사랑으로 이제 24일에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그 KBS 드라마 함부로 대해줘라는 작품을 촬영 중이어서 한 5월 정도에 방영 예정입니다. 사실 매 작품 할 때마다 그게 늘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지만 이 세기말의 사랑은 물론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체적인 어떤 그런 제약이 있는 부분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도전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전에는 제가 좀 저로서 연기해야 하는 또 연기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기말의 사랑에서는 이 유진이라는 인물이 어떤 저로서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인물의 캐릭터를 구축해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연기적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그 부분이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좀 욕심을 내려놓으려는 그런 시도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도영도 그러니. 그리고 감독님과 이렇게 너무 좋은 배우들이랑 함께 현장에서 연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제 도전의식보다는 되게 막 열정보다는 설렘 쪽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제가 뭘 안 해도 현장이 너무 좋고 그랬기 때문에 세기말의 사랑은 생각해보면 마음이 참 편안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방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었다. 네, 도전. 사실 저도 재환 씨랑 비슷하게 어떤 도전 의식을 이런 거 한번 챌린지 해보자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준이 캐릭터 자체가 제가 되게 하기 편했어요. 저의 모습도 많이 담겨 있고 제가 어떤 가진 사고방식들을 풀어냄에 있어서 되게 부족함 없는 좋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게 만들어 나갔었는데 어떤 도전을 했다보다는 이 작품 하면서 좋은 감독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좋은 감독님이 저도 나름의 연구들을 많이 해서 캐릭터들을 구축하고 또 제 모습들을 사용해서 편하게 연기하는데 이 정도의 선을 그어놨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밑에 들어가서 더 깊게 캐릭터를 구축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저에게 일깨워준 경험을 한 작품이라 또 그렇게 해준 배우님들이라 저에게는 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도전한 게 있네요. 멜로 로맨스. 제 영화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저런 얼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것도 도전이었네요. 네, 이 말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상대 배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니랑 연기를 하면서 진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가 유진 역할은 너무 어려워서 누구나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언니가 유진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줘서 연기하는데 너무 이입이 잘 됐고요. 이상하게 언니가 너무 매력도 있고 그래서
유진이 엄청 화를 내는 장면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밉지 않고 좀 짠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가고 짠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리게 언니가 연기를 하는구나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같이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연기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서로 느끼면서 정말 진심으로 같이 연기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상대 연기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연기할 때 상대 배우가 참 중요한데 이번에 저는 유영이랑 연기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서로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것을 찍을 때는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얼굴이 카메라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저에게 늘 100%를 주는 그런 연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영에게 더 주고 싶었고 뭔가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가 같이 호흡으로 만들어낸 장면들이 관객들한테도 분명히 그것들이 전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유영 배우와 연기하면서 좋았던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을 보면서 연기를 거의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뭔가를 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만 들은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영화가 완성되고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연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본인이 연기하면서 좀 해방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정말 유영 배우가 정말 좋은 연기를 했구나. 원래 좋은 배우지만 이렇게 좋은 배우랑 같이 연기할 수 있게 해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두 여자에게 사랑을 받는 기분이 어떤지 너무 특별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가끔 내가 제일 특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내가 특별하지 않구나를 느낄 때가 더 많고 그때의 마음은 벅벅 찢어지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특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앞으로도 사랑 많이 받는 역할 해보고 싶다 라는 그리고 정말 후회되는 게 이거 더 만끽하면서 연기할 걸 더 마음껏 할 걸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짧았습니다, 시간이. 네, 저도 가발인데요. 저 가발 쓰고 생각보다 가발이 쉬운 도전이었습니다. 네, 그 가발이 안에 머리를 싹 다 붙이고 이제 핀도 다 꽂고 이제 위를 덮는 건데 머리가 보이지 않게 이제 테이프도 붙이기도 하고 뭐 본드를 붙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 표정 지을 때 머리가 올라간다거나 뭐 이렇게 당긴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유영 누나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동지애 같은 것도 있으면서 이렇게 빨간 머리, 민트색 머리가 이렇게 촬영장에 빽빽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도 재밌었고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배우로서 본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랑스러움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네, 또 그리고 저기 제가 선우 누나 선우 누나는 되게 포근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해도 사실 저한테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원하지도 않고 제가 발산하는 만큼 또 누나도 받으면서 누나가 또 할 것도 저한테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연기하기 편했던 사람이고 재원이는 이렇게 사실 붙은 장면이 그 배드민턴 치는 그 장면밖에 없는데 그때 재원이 연기하는 거 보고 진짜 쟤 뭐지? 했던 것 같아요. 네,
연기하는 그 모습이 정말 특이하다. 근데 이 특이하다고 하는 게 되게 감탄사였고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또 다음에 같이 연기하면 뭔가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붙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장면은 제가 계속 영화 찍으면서 제일 부담이 됐던 장면이에요. 어차피 영화의 위치상 그분이 결국은 유진이는 이 속에서 그 장면을 향해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계속 촬영하면서도 이거 언제 촬영하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가지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장면이에요. 네, 저는 그 장면이요. 사실 유진이가 되게 위압도 부리고 살고, 그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만 그 장면은 저는 도영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유진이의 그 맨 얼굴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위압이나 그동안 자기를 감싸고 있던 그런 것들 다 없는 그냥 순수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얼굴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그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연기하면서 이제 노재원 배우가 그 뒤에서 대사를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노재원 배우와 같이 이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그리운 느낌이 들었고 그 상황에 그냥 들어가서 그 장면을 한 테이크를 찍었죠. 네. 그래서 크게 지체하지 않고 한 번에 집중해서 그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하나하나씩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 이야기 만드는 아주 따뜻한 사랑 이야기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항상 이런 자리가 정말 어색한데 언제 이렇게 또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겠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주셔서도 감사하고 좋은 글 써주셔도 감사하고 세기말의 사랑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처음 보는 사랑 이야기 같은데 집에 가실 때 한 번쯤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영화를 보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영화 한 편 찍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관객에게 또 넘어가는 이제 그 마지막 공을 남겨두고 있는 기분이어서 마지막까지 이 영화가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미와 유진이의 여여 케미가 또 많은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기사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사진도 저희 5명 사진 잘 나온 걸로 올려주시면 특별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세기말의 사랑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랑, 다양한 형태의 삶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정말 따뜻하고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터 느낌이나 이제 이런 색감의 느낌처럼 정말 사랑스러운 영화이기도 하고 또 각각의 캐릭터를 보실 수 있는 재미와
그리고 또 Y2K 감성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영화 69세도 그렇고 세기말의 사랑도 그렇고 선뜻 이제 보통의 이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소재의 영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래도 이 이야기의 어떤 반짝거리는 부분을 발견해 주셔서 어렵게 또 두 번째 독립영화를 찍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두 번째를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봉을 하고 나면 이제 사실 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가 더 오래 이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뭐 남는 거는 이제 배우님들의 역할도 되게 크고, 그런데 이 영화는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좀 발견해주는, 그리고 결국 관객들도 이러한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문동혁 배우님, 노지원 배우님, 임선우 배우님, 또 이유영 배우님은 가장 인지도가 높으신 배우시지만 이렇게 또 이러한 연기를 보여주신 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님들을 새롭게 또 발견해주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저의 큰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업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파이팅을 하고 있지만 뭐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빈곤하죠. 그래서 여러 기자님들의 말 한마디가 정말 이 영화가 이번 이제 개봉하는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달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한 분들, 올해 이 영화가 극장에 걸려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작업을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네, 좋은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기말의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기자간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